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 바뀌겠군요. 에버그린에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들어온지도 모르고 노래 듣느라고요. 에버그린이죠.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진보의 향기 녹색당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미투 운동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이게 올 한 해 가장 뜨거웠던 뉴스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직도 여러 가지 논쟁적인 사안이기도 해요. 일단은 올해 미투 운동,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총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던 성폭력 그리고 가부장제를 고발할 수 있었던 운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기존에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터부시대였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성학에서 보면 성폭력은 여성을 통제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그 안에서 여성 피해자들은 말하기도 어렵고 발화하기도 어렵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립되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미투 운동은 자기 자신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면서 피해를 발화하고 고발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는 어떠한 연대적인 운동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이 멀죠. 뭔가 문제가 해결되려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 제도적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성폭력 문제라든가 가부장제 문제라는 게 꽤가 아니라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5,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죠. 근데 왜 올해? 10년 전도 아니고 5년 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왜 2018년에 이런 미투 운동이 발화가 됐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약간 전 세계적인 현상에 가까웠는데 네. 왜 올해였을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국 사회를 길게 넓게 보면 이데올로기 싸움들이 길게 이어져 왔어요.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사회의 주요 의제들이 다양성을 갖춘 채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법적 논리 안에 갇혀서 빨갱이냐 아니냐의 논리로만 그 정치 싸움들이 이어져 왔죠. 근데 남북 평화무드도 나오고 있고 촛불혁명 이후로 다양성에 관련한 요구들이 저는 대중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분들이 얘기해주고 계시고요. 그 가운데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힘을 얻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여성 인권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많이 뒤처진 게 사실이에요. 네. 하루에 가까운 남성 가해자에게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3명꼴로, 그러니까 살인이라든지 폭력을 당했던 여성들이 3명꼴로 있고 또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3번꼴로 발생하고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도 여성과 남성 간의 임금 격차가 전 세계 적으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그 폭이요. 그런 차별들과 불평등을 일상에서 겪고 있는 여성들이 촛불 혁명 이후에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여성 운동의 흐름으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하신 법제화라든가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 대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런 등등 해서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그런 뜨거운 열기가 약간 사라진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법안들이 제출이 됐는데 거의 아마 통과가 안 됐다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현황을 보면은. 국회 미투 법안이라고 보면 넓게 볼 수 있는 거 있고 좁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넓게 보면 200개가 넘는다고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얽혀 있으니까요. 근데 그중에 통과된 그 법안이 9개밖에 안 됩니다. 9개. 그리고 이 9개가 대부분 다 그냥 형량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개정이었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동안 성폭력이 아니었거나 추행이 아니었던 범위들을 네. 포함시킨다거나 이런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정말 형량 가능하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정도가 아닌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을 안 했었던 것 같고요. 한국 상황에서 보면 백래시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백래시가 네. 뒤로 후퇴하는. 네, 뭐 사회가 진보해 나갔을 때 기존의 기득권 권력들이 그것에 공격하는 그 변화를 공격하고 막으려고 하는 흐름들을 백래시라고 하는데 여성운동에 백래시들이 가장 많이 오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도 거기에 한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마치 이것이 여성 대 남성의 어떤 성대립으로만 읽히게 되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워마드나 뭐 이런 뭐랄까요, 좀 페미니즘의 여성 운동의 주류가 아닌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홈페이지를 가져와서 조회수가 500도 되지 않는 게시물들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어떤 흐름들, 그 자극적인 구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언론사들의 좀 유도들이 좀 한 몫을 했다. 그리고 또 미투 운동들 사이에서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고소하는 고은 시인이라던가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상에서 아직도 피해를 받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백래시들을 잘 이겨내야 한국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 중에 좀 이건 꼭 통과됐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 앞으로 통과돼야 된다. 혹은 어떤 취지의 법이 좀 마련돼야 된다, 시급히. 네. 이런 것들 한두 가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안희정 사건에서도 그렇고 비동의간음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법안 신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투 운동 중에 스쿨 미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대학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학교 내에 그런 성폭력 같은 것들이 발생했었을 때 대책위원회 같은 데에 꼭 학생을 추가하는 형태의 뭐 교육공무원 개정안이나 뭐 사립학교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미성년자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소멸시효 기간을 유예시키는 것, 뭐 이런 법안도 올라와 있고, 또 스토킹 범죄 같은 게 한국에서는 10만 원 정도의 벌금으로 굉장히 약하게 다뤄져요. 그래요? 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강화 법안들, 뭐 형법 개정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아직 이런 것들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죠. 근데 사실 미투 운동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백래시, 뭐 일단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반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그런 형태가 반격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성 대 남성의 성대립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혐 남혐 이런 구도로 막 몰고 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도 어느 쪽에서는 이 여성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이 있단 말이죠.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일단 그 부분부터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여성운동도 그렇고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나요? 편의점 업주 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구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 대 여성의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약자와 약자 간의 싸움으로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득을 보는 것은 약자가 아니라 뭐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이거든요. 정치계들이고 뭐 그리고 또 약자끼리 싸움을 일으키면서 문제들을 회피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뭐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전 당연히 그것도 여성운동 안에서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게 성대립의 구도로 갈까를 질문하신다면
우리 사회의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분법적 그 반공 이데올로기의 예. 이 해석 구분 방식이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도 저는 억울하실 법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각자 도생하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무한 경쟁의 예. 사회이고, 근데 나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내가 누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네. 왜 여자들은 자기를 소수자라고 하고 약자라고 하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는 저는 약자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절대 약자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약자성을 지니고 있어요. 네. 누가 남성이라고 해서 한없이 강자인 것도 아니고 누가 여성이라고 해서 한없이 소수자인 것만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각자 다른 상황에 다양한 약자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로가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만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억울한 피해 사항들을 고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이 여성들을 피해자의 위치로 가두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구도를 계속 만들면은 그러면 스스로를 굉장히 뭐랄까요 역할 자체를 네. 소극적인 역할로 오히려 가두는 게 아니냐 이런 운동이 잘못돼서 너무 확대돼 버리면은 네. 잘못된 방식으로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한국의 여성들이 예. 아직까지 피해자로 발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네. 예.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불법 촬영물 집회가 올 한 해를 뜨겁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 주변에 화장실을 가는 이제 제 또래의 예. 여성들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이제 화장실에 있는 구멍을 막는 걸 넘어서서 얼굴을 가리고 용변을 본대요. 그러니까 공포가 있군요. 그렇죠. 누가 예. 나를 찍는 걸 막지는 못하면 막지를 못한다면 그럼 난 그냥 내 얼굴을 내가 가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 상태에서 저는 여성들이 많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트라우마를 가진 여성들에게 너가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만 말하지 마가 아니라 충분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네. 그러한 어떤 발전적인 해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할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녹색당 신지혜 위원장에게 한 달의 시간을 드린 건데요. 그죠?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시고 정리하죠. 저는 오늘 미투가 주제였으니까요. 네. 여성운동 관련해서 어떤 편견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 혹은 네. 또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류사에 있었던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가부장제를 없애자고 하는 운동이기 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성평등해지는 그 사회를 위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할 것 없이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네, 진보 운동 오늘 진보의 향기이기도 하니까요. 이 섹션이 진보 운동에서도 성평등적 관점으로 여러 정치 운동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당 신지혜 공동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